시청자 봉다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정말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모카상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여관과 그리고 운전했을 당시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봉다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아이고, 네. 지내셨나요? 잘 예, 지내셨나요? 예, 저번에 이제 오카상 이야기로 이렇게 또 등장을 예, 해주셨고, 그 이후의 예, 이야기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 오늘 해드릴 얘기는 두 가지인데, 제가 좀 얘기가 좀 두 개 다 긴데, 일단은 한 가지는, 제가 그때 20살 때 이후로 그 연가를 보고 나서, 어, 이제 군대를 가요. 제가 네네. 군대를 가서 겪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형제들을. 오, 예, 이제는 뭐, 이렇게 겁만 주고 앞에 나타나서 그랬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오, 소름 그리고 끼쳐 나서, 벌써.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메르스, 우리 한국에 그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제가 그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거든요. 예, 그 얘기까지 두 가지를 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예, 저 첫 번째 오카상 이야기에서는 그냥 겁만 예, 줬다 예,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예, 본격적으로 터치를 하기 예, 시작했다라는 건데 한번 바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94년도에 여름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연가를 가로등 밑에서 보고 나서 정말 이제 그때 어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버텨왔는데 20살이 넘어서도 제 모든 사생활을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싶었어요. 이제 집에는 네, 가질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지도 않고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게 대학을 다니는 거 아니면 군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게 돼요. 지원을 했는데 하필 94년대 김일성이가 죽어버리죠. 그때 당시에 죽어버려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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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죽어버리고 제가 이제 가을에 지원을 했는데 되게 빡셌어요. 그때 당시에 네, 뭐 전시 상태냐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쵸. 제가 항상 제 몸에 부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네네, 가지를요. 그 돌아가신 스님이 준 부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걸 네, 지니고 있어야지만 그나마 제가 그 영가에게 해를 덜 입는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10월 달에 군대를 가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사제 물건이 반입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이제 우리 시대 때는 훈련소에서 옷을 다 싸가지고 고향으로 보내요. 보내게 되면 예, 이제 그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더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랬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예, 욕을 먹었어요. 네, 욕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돼요. 보내게 되는데 제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항상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심은 된다. 미안을 삼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돼요. 훈련소 나올 때까지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뭐 네, 어떤 터치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었고요. 네네, 근데 훈련소가 마치고 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오세요. 면회가 있어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면회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그런데 저희 부모님 편지를 했었어요. 가겠다 했는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기 싫다는 거죠. 제가 오지 마세요 하고 자대로 바로 배치를 이제 받고 제가 이제 강원도로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가요. 네네, 그러고 나서 군생활을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이 연가는 저를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다른 연가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연가들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저를 터치는 못했었어요. 네. 이렇게 깜짝 놀랐거나 초소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되거나 뭐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러다가 포상휴가나 뭐 그런 것들은 저는 절대 집에를 가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외박 나온 동기들하고 놀든가 하룻밤 자고 다시 복귀를 해버리고 그랬었어요. 네. 그만큼 아버지가 싫었었어요. 그치. 근데 이야기에도 나왔으니까. 예. 예. 이제 근데 그 문제의 날이 95년도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네. 제가 휴가를 그때 나온 기록을 제가 수첩을 보니까 27일이더라고요. 네네. 6월 27일인데 왜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수첩에 써놓은 것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6월 29일 그 이틀 뒤에 삼풍배까지 무너졌었어요. 오, 예. 제가 27일날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루짜리 외박도 아닌데 맨날 며칠을 밖에 1차 휴가인데 밖에 어디 갈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네. 제가 군대를 제 분대장,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대하는 말년 병장이 있었어요. 네네. 그 말년 휴가를 갔다 오고 저는 첫 휴가를 나갈 때였어요. 근데 그날 만나가지고 술을 먹자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이제 집에는 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말년 고참하고 고참 애인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제 부대 근처에서 술을 먹어요. 저녁에 네. 술을 먹고 밥을 먹고 거하게 먹었는데 한 9시쯤 되면 그때 군인들은 이제 취침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굉장히 졸리거든요. 네, 그렇죠. 부탐한테 들어가서 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들어가자. 나 내일 자기도 복귀니까 해서 그때 당시에 군부대 근처에는 그런 모텔이나 호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방이 없어요. 군인들은 많고 어떤 숙박시설은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렵게 방을 구했어요. 방을 네. 구해가지고 2개를 구해서 고참은 옆방에서 자고 저는 그 옆방에서 제가 잠을 이제 자려고 저는 방에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그래도 휴가를 나왔는데 형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모텔에서 어떤 여관에서 시외로 전화를 하면 카운트에 부탁을 해야 돼요. 네. 이래서 또 시외 전화 쓰겠다, 돈 더 드리겠다. 그러니까 쓰라고 대신에 나갈 때 돈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서울에 있는 형에 전화를 했어요. 네. 서울에. 그래서 나 휴가인데 나 그냥 고향에 안 가고 서울만 이틀 뒤에 갈게 형한테 그랬어요.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다. 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두통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된다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형한테. 그러면 형 부적 잘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야. 어쩌겠어. 우리 뭐 팔자인데 어떠겠어.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 모텔 전화번호 가르쳐 줬어요. 제가 네네. 이틀 동안 있으려고요. 가르쳐 주고 제가 맥주 2병을 사가지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제가 이날 휴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꿈에 굉장히 안 좋은 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 그 연가가 나오지는 않지만 예. 무언가에 쫓기는 꿈, 어떤 그림자들에게 쫓기는 꿈을 굉장히 계속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이제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리고 뭐 아침 점호 때도 그렇고 욕도 되게 얻어먹고 그랬죠. 네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리고 나서 부참이 옆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나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방에 모텔에 들어가기 싫다. 굉장히 강하게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일단은 들어갔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모텔이 지금 화면상에는 이제 사각형의 침대인데 그 동그란 침대였어요. 원형 침대였구나. 내가 원형 침대. 예. 원형 침대. 원형 침대인데 뭐 옛날이니까 뭐 TV 한 대, 뭐 그때 당시에 뭐 TV가 뭐 재밌는 프로도 없고 몇 개 프로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창문이 산 방향이었고 산 방향 근처에 이제 술집이 있다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산 방향이다 보니까 불빛은 되게 어두웠어요. 불을 꺼놓으면 네네. 학교 외부에 불빛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맥주를 몇 잔 먹고 TV를 보다가 그대로 제가 이제 잠자는 습관이 누워서 안 자고 엎어져서 자요. 아,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왜 하늘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면 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엎어져서 자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엎어져서 잠이 사르르 들었어요. 근데 이제 6월 달인데도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산후 네네. 근처라 그런지 모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예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민해가 모기가 있다 보면 굉장히 다 잡고 자야 돼요. 네. 어떤 수단을 써든 다 잡고 자야 되는데 굉장히 모기가 많은데 귀찮더라고요. 그날은 네. 피곤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잠이 사르륵 들었는데 그러니까 잠이 깊이는 안 들었고 살짝 그런 소음은 들릴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쿵, 쿵, 쿵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벽을 때리는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그래가지고 사방을 다 귀를 기울여 봤어요. 벽에다. 근데 귀를 기울이면은 그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바닥도 아니고 그런다 천장에다 대놓고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엎어져서 잠이 들었는데 또 잠이 스르륵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슥슥슥 소리 있죠. 걷는 소리가 아니고 바닥에 끌리는 소리. 아, 뭐야. 예. 버선발이나 그런 양말을 신고 바닥을 쓰는 소리. 근데 바닥이 먼지가 많이 쌓이면 슥슥 그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슥슥 쿵, 슥슥 쿵 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눈을 살짝 떴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왔구나. 네네. 왔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어서 고개를 엎어진 상태에서 베개를 두고 깔고 왼쪽으로 보다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싹 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그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 원형 침대라고 했잖아요. 원형 침대인데 예전부터 어른들이 북쪽으로 향해서 자지 말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맞아요. 머리를 예, 북쪽으로 두지 말라고. 머리 북쪽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머리를 남쪽이나 동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열리는 문 쪽으로 향해서 제가 자게 됐단 말이에요. 네네.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렸는데 쿵, 쿵, 쿵 하다가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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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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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슥, 슥 이런 소리가 계속 이제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도대체 이 소리는 뭐지 하면서 고개를 그냥 들었어요. 담담하게. 겁은 나지만 이제 나도 남자고 나이도 먹었고 군인이다 보니까 예. 겁은 나지만 그래도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역시나 그 영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가 처음에 저번 얘기 때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아, 옥화상? 예. 손발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안 보인다고 했는데 아래턱도 없고요. 근데 다리가 없다 보니까 발을 걷긴 걷는데 절뚝거리면서 걷는데 그냥 끌어요. 근데 굉장히 기괴한 모습인데 왜 쿵 소리가 났냐면요. 두 발자국 걷고 머리를 땅바닥에 그 목이 긴 머리를 패대기 치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쿵 하고요. 그리고 한 발 또 걷고 땅바닥에 또 자기 머리를 패대기 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를 찍는다가 아니고 머리를 그냥 패대기 친다 바닥에다. 예. 근데 그 소리가 쿵 소리가 나면 주변도 소음이 날 거예요. 옆방 윗방도 다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전화는 안 왔어요. 카운터에서 뭐 시끄러우면 전화가 와야 될 건데 분명히. 공다리님한테만 들리는 거니까. 예. 쿵쿵쿵쿵쿵 그러더니 진짜 미친 듯이 이제는 서가지고 온 몸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우와. 미치겠다 이거. 머리를 패대기 치는데 패대기 칠 때마다 그 뭐라고 그러죠? 어떤 시멘 바닥에
뭔가 떨어지거나 낙하해서 어떤 뭐 물건이 아니고 어떤 생명체가 떨어지면 그 둔탁한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살이 짓이겨진다는 그런 느낌의 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투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제가 뭔가 좀 느끼고 있었지만 뭔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 전투화를 신고 맥주도 그대로 놓고, 나는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맥주도 그대로 있고 엎어져 있다가 그걸 보고 동그란 침대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앞에서 온 방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지마. 그 기계하고 그 소리를 내면서 머리를 땅에 찍는데, 패대기 치는데 제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그 자리에서 미쳐버릴 것 같이 이제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데, 그건 공교롭게도 그날이 1층밖에 없었어요. 방이요. 예. 뛰어내려봐야 뭐 별 저기도 없고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고층이었으면 제가 뛰어내려서 죽어버릴 정도로 진짜 극한의 공포로 몰렸었어요. 와. 그러다가 다시 제가 눈을 감았어요. 이거는 네네네. 지금 내 공포가 만들어낸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감고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았는데, 이미 그 소리는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계속 들려요. 계속 들리는데 좀 멀찍이서 쿵쿵쿵 거리다가 이제는 제 앞에서 찍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대가 흔들려요. 네. 침대가 흔들리는 거 뭐냐면, 제 침대가 원형 침대인데 양 웅그렇게 나무 밑에는 나무로 원목 비슷하게 그런 색깔로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찍고 있는 거 머리를요. 미치겠다 진짜. 제가 너무 이제 그때부터는 겁이 나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떴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는 머리 땅바닥이 아니고 옆에 침대도 머리로 콩콩콩콩 계속 패대기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불을 켰어요. 네. 불을 켰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문을 열고 손잡이를 쭉 미는데 문도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 근데 저를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제 앞에서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전화 별소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면서 전화기를 잡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대요. 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가 들어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형이에요. 제가 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야 봉다리야 저한테 그러는, 형 왜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너 휴가 나왔다고 고향집에 전화했는데 지금 고향집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네.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 전에 나 지금 라면 하나 먹고 다시 약 먹고 자려고 하는데 부엌에 그 애가 있어. 나 못 나가겠어. 밖에 못 나가겠어. 와, 그러는 대박이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형, 그냥 옛날 우리 힘들 때 생각하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있어. 형이 좀 몸도 약하고 좀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음도 조금 약해요. 저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형한테 계속 달랬어요. 그냥 버티라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형 공격 안 하니까 버티라고 했는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굿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고 난 뒤로 날짜를 잡았대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간다 했어도 오지 마라 할 거라고 했대요. 엄마 아버지는. 왜냐면 그 날짜가 오늘이었던 거예요. 예. 오늘인데 그 굿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중에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집으로 옷을 예쁘게 입혀서 둘이 영혼을 달려서 보내려고 했는데, 네네. 아이는 말을 듣더래요. 아, 그 아이. 어떻게? 아이는 말을 듣는데, 이제 그 여자 영가는 그 무당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진행을 했던 게 엄청나게 겁을 나고 반항을 하더래요. 오카상 그 그래서- 귀신은. 네, 그래서 겁을 주려고 머리에다가 대바늘을 몇 개를 박았대요. 네. 영가가 떠나기를 겁을 하니까 굉장히 겁을 주게 했는데, 그 영가가 그날 저한테 와서 하지 마라 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머리를 땅바닥에 찍으면서 아프니까 네네.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왜 말을 해도 해주지 왜 그랬냐고 그랬는데 그날 부담형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대요. 예. 안 오고 거부만 했대요. 떠나기를 아들들한테 떠나기를 거부만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제가 그 전화를 제 등 뒤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한테 그랬어요. 그 여자 지금 나한테 와 있고 내 앞에서 머리를 패댕이 치고 있어. 패댕이 치고 있어. 말을 하고는 싶은데 형이 진짜 일단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말을 네. 못했어요. 네. 말은 못하고 형 괜찮아. 내가 내일 바로 첫 차 타고 바로 서울 갈 테니까 형 그대로 있어. 하고 돌아섰는데 없어요. 그 여자는요. 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때서야 난리가 난 거예요. 옆방에서 예. 뭐 위층에서도 아래층 조용히 좀 하라고 난리가 나고요.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인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왜 뭐 망치질을 하냐 이거예요. 한밤중에 예. 모텔에서. 그랬는데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저는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못 느꼈는데 문을 딱 열더니 다 입을 막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코를 막고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나 소리 안 냈다고. 근데 이 방에서 소리가 났는데 소리도 소리지만 이 냄새 뭐냐고. 우와. 무슨 뭐 돼지고기를 뭐 이렇게 뭐 썩히고 있냐고 그럴 정도로 바닥 있잖아요. 그 방바닥 있죠. 예. 방바닥에가 뭐로 쿵쿵쿵 찍은 자국이 엄청 나고요. 침대 있죠. 예. 침대가 그냥 뭐로 찍은 자국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뭐라도 흔적이 남았는데 찍은 자국만 있지. 근데 냄새만 있는 거예요. 네네네. 냄새만 있는데 몸을 괴롭히냐는 식으로 저를 잡으러 들어온 거예요.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방바닥은 날리고 침대도 날리고 전 몸이 멀쩡하니까. 그러면서 옆에 고참도 제 군대장도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그 여자친구도 같이 오셨어요. 같이 네네. 오셔가지고 다 코를 막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봤대요. 근데 뭔 냄새야? 막 이러면서. 시체 썩는 냄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저는 시체 썩는 냄새를 안 맡아봤으니까. 근데 우리 그 모텔 사장님은 며칠씩 숙박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장기 숙박을 하는 손님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 냄새가 있대요. 안 네. 돼요, 자기들은. 이 방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고참한테는 제가 밖에서 그냥 택시 타고 나가가지고 저는 그냥 사우나 가든가 저거 하겠다. 몸이 좀 그렇다. 찌뿌둥하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네네. 저는 왜 이렇게 쳐다보지 하면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잡을 때마다 택시기사가 저를 쳐다보더니 죄송합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제 내리라고. 몸에서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대요. 제 몸에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터미널에서 아침까지 커피만 마시고 첫 차 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서울로 바로 갔죠. 서울로 가서 형을 만났는데 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눈이 퀭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형 이래 해서 괜찮다. 이제 뭐 괜찮으니까 우리 좀만 버텨보자. 집에서 곧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집에를 아빠 보기 싫으니까 형은 봤어요. 네네. 아버지를 몇 번 만났는데 그 안에 만났는데 형이 가서 상황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하고 저는 형 집에 있고 형이 내려갔어요. 형이 내려가고 구술했는데 다행히 그 구술 진행했던 무당분은 네.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다치진 않았는데 다행이다. 자기가 그 무당분이 그 말을 형한테 했대요. 살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집 세고 기괴하고 말귀 못 알아먹는 악귀는 처음 봤대요. 네네. 당연히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원기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원한이 똘똘 뭉쳤는데 너무 원한이
똘똘 뭉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원기들까지 다 흡수를 해가지고 강해졌구나. 굉장한 악기가 돼서 원래 처음에 목적은 자기 남자였던 그 자식들을 괴롭히려고 했는데 이제 좀 가면 그것도 까먹을 것이다. 네네.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거 눌러야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고 당분간은 어떻게 굿으로 막아는 봤지만 안 된다. 이거는 뭐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무당분이 저한테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옛날 부적 한번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네. 부적을 제가 집에다 놓고 항상 들고 다닌 것도 있고 집에다 들고 다닌 것도 있고 차를 샀을 때는 차에다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점점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점점 변하는데 그 무당이 줘보라고 했는데 딱 줬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뭐 종이든 뭐든 시간이 지나면 바래는 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세월이 지나서 바래는 속도가 아니고 그 귀신이 자네를 어떤 해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덜너덜 되고 색깔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냐고 주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예예. 봉다리님, 그러면 제가 예.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카상 귀신이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건가요? 지금도? 저번에 제가 처음 돌비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네네네. 아이 눈에도 보이는 것 같다. 둘째 아이 눈에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스님이 말한 것처럼 점점 우리한테 멀어지고는 있어요. 최종 목적은 아버지니까. 네. 스님도 그랬어요. 어떤 무당들도 그랬어요. 결자 해지라고 이거를 매듭을 묶은산에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버지가 죽어야지 떠난다. 이 원기들은 니들한테 떠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다고 제 아버지 살아계 멀쩡히 계신 분한테 아버지 죽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멀어지겠지만 100%는 너한테 떠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올 여름이었고요. 올 네. 여름이었고 가끔씩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옵니다. 이분이.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여관방에 들어와갖고 해코지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겁도 주면서 이제 제대로 난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 이 두 번째 사고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치를 시작을 한 거네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돌비님한테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귀신을 보게 되면 영가를 네네네. 보게 되면 무섭기도 하지만 슬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스님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 사주는 어떤 영가를 보게 되면 어떤 무서워하거나 그것도 있겠지만 너는 그 죽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슬픔이나 아픔을 네가 느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가를 보면 무섭다고만 공포스럽다고만 생각이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퍼요. 굉장히 가슴이 아리고 지금 그 여자가 땅바닥에 또 머리를 내친 것은 자기를 떼어내려고 하니까 네네. 떼어내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대바늘로 머리를 찌르고 있으니까 무당이. 예.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머리를 패대기를 친 건데 그 기괴하게 제 앞에서 그런 거죠. 그러면 소름 바로 끼치네. 교통사고 난 거로 넘어갈게요. 예, 그때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15년도에 네네. 이렇게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제 웬만해서는 집에 아기가 있으면 저는 그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제 거래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네. 그분이 부친상을 다녀서 어쩔 수 없이 강원도까지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네. 서울에서 그 점심때 출발해서 도착해서 같이 있다가 제가 저녁 11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네. 11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그날 겨울이었어요. 네. 12월 크리스마스 전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추웠어요. 강원도 굉장히 추웠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때 군부대도 그쪽 근처에 하다 보니 길은 좀 잘 알고, 얘들하고, 애 엄마랑 같이 이렇게 바람 쐬러 가면 강원도나 홍천이나 그런 가다 보니까 웬만한 국도의 길은 잘 알고, 저는 내비를 안 켜고 다녀요. 네네. 제가 조금 그 길눈이 밝아서, 내비를 안 보고 다니는데, 그날 제가 그 국도를 타고, 어디 국도라고 얘기는 좀 안 할게요. 홍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차를 혼자 몰게 되면 법문 천수경을 틀어놓고 가거든요. 라디오도 잘 안 듣습니다. 천수경을 틀어놓고 이래를 가는데, 또 제가 저 절에서 예전에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향냄새가 굉장히 싫어해요. 네. 굉장히 싫어해서 뭐 차 안에 향냄새까지 있으면 뭐 귀신이 해코지를 많이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싫더라고. 제가 죽겠으니까. 그날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춥다 보니까 창문을 살짝만 열고 히터를 켜고 운전하고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네네. 그날따라 천수경을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만 빼놓고 모든 전자 제품이 다 먹통이 된 거예요. 네네.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뭐 라디오, 뭐 작동되는 게 차만 굴러가고 있지, 라이트만 나오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무섭다는 게 네. 아니고,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제가 너무 이제 졸리고 하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굴다리를 2개를 지났어요. 네. 어떤 터널을 2개를 지나고 세 번째 터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이 냇가예요. 네. 홍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만 해도 어느 지점이겠다 얘기를 알 겁니다. 오른쪽은 산이고 그다음 왼쪽은 강이에요.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산을 보면 하늘하고 산 그 경계선이 있죠. 네. 예,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 경계선에 정말 뭐가 굉장히 뛰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한 10m, 20m 뛰어서 저하고 속도를 맞춰서 산 쪽에서 뛰어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미쳤다, 진짜,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밤에 그 산과 지면과 하늘의 그 경계선. 능선. 능선이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제 속도가 제가 그때 한 60, 70 달리고 있었는데, 밤이고 그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노면도 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뭔가 휙 제 속도를 따라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따라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뭐 천수경도 갑자기 꺼져버리고 핸드폰도 먹통이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창문만 살짝 내리고 담배를 연타 폈어요. 연타로 예. 피고, 제가 장거리를 하다 보면 캔커피를 많이 사놓거든요. 캔커피를 연거푸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세 번째 터널을 탁 진입을 하는 동시에, 그 터널을 지날 때 보면은 그 공기와 마찰, 차가 지나갈 때 그 소리 아시죠? 네네. 그 소리 사이사이 중간에 헉헉헉헉헉헉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 제가 말했던 그 헉헉헉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1편 옥화상 느낌상. 얘기에서. 예. 그 헉헉헉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다시 닫고 상향등을 켜고 그다음 쐈어요. 예. 70, 80, 90까지 쭉 밟고 나가는데, 터널을 딱 나가는 순간요, 공중에서 뭐가 우욱 날아오는 느낌. 그러니까 오른쪽 산등성에서 네. 뭔가 도로 쪽으로 뛰어 내려온다는 느낌이, 뭔가 하나가 훅 날아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상향등에 불빛으로 비추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훅 날아오는데 그 고라니였어요. 굉장히 큰 고라니. 근데 고라니? 저도 예. 시골 살다 보니까 그걸 알아요. 짐승들이 산에서 무언가에 쫓기게 되면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점프를 하거나 죽기 살기로 뛰어내려와요. 네네. 뭔가 쫓긴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뭔가 쫓긴다는 느낌. 그래가지고 상향등을 다시 껐어요. 다시 껐다가 그 순간 다시 딱 켰어요. 다시 딱 켰는데, 상향등을 딱 켰는데, 그 고라니가 정면으로, 정말 네. 진짜 저 앞에서 정면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정면 충돌해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뛰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순간 그때 오른쪽에 루미를 봤는데 제가 한 80, 90 이 정도 됐는데 뒤에 동그라니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백밀러에. 가상 이러면서 아니요, 소리는 내지 않고, 그러니까 제 트렁크 쪽에 몸이 붙어 있고 얼굴만 그냥 창가 쪽으로, 우와. 제 오른쪽 보조석 창가 쪽으로 했는데 그게 거울로 비치는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시선을 앞에를 봐야 하고 제가 이걸 피해야 되는데 그냥 이 영가한테 지금 내가 시선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지. 바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중앙 분리대,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 그 분리대, 그걸 두 개를 뚫고 바로 넷가로 처박혔어요. 와. 6바퀴를 굴렀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지만 6바퀴를 들었는데 제가 딱 처박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갔겠죠. 실려갔는데 예. 제가 4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4일 동안. 4일 동안 안 깨어났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제가 혼수 상태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검은 방에, 아주 검은 방에 그냥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워 있었어요. 네. 누워 있는데 몸은 못 움직여 뭔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다는 느낌이었고, 근데 온 천지에 애기 발자국이 계속 네. 막 걸어다니면서 내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고개를 쓱 들었어요. 너무 왼쪽 발, 왼쪽 다리, 뭐 허벅지, 어깨고 너무 꿈에서도 너무 왼쪽이 너무 다 아픈 거예요. 네. 왼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개를 발끝을 보려고 쓱 들었거든요. 쓱 들었는데 그 영가가 아래턱이 없는데 와. 윗 이빨로 제 발등부터 발가락부터 발등부터 계속 찍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찍으면서 꿈에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제가 그 꿈에서 미쳐버린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난리 났었죠. 제가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에 제 어깨까지 타고 왔고 제 귀까지 찍으면서 올라오는데 그 꿈에서도 이 역한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치가. 꿈에서도. 예. 그래서 이 역한 냄새, 어떡하지? 이게 무섭기도 하지만 이 냄새 미쳐버리겠다 하는데 깼어요. 깼는데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 병원에서 깨고 보니까 제가 왼쪽 다리 복합골절에 어깨 다 나고 골반 다 틀어지고 왼쪽만 다 다쳤어요. 와.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살짝 늦게 틀었으면은 반대쪽에서 오고 있는 그 차하고 저하고 정면 충돌을 했고요. 예. 근데 그 반대편 그 차량 블랙박스에 제 블랙박스는 먹통이고요. 완전히 녹화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반대편에 그 블랙박스를 그 경찰들이 봤대요. 경찰들이 봤는데 제가 시선이 앞에 봤다 옆에 봤다 앞에 봤다 옆에 봤다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짧은 상향등을 킨 상태에서 그랬는데 제 눈동자 어디 보고 있는 모르겠지만 운전자가 제가 막 몸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그 블랙박스에 찍혔대요. 네. 제가 그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간 내가 누워 있었어요. 6개월간. 그래서 제가 눈만 감으면 그때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동안요. 네네.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어머니한테 이거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때 이래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럼 다시 하자 구슬. 근데 뭐 구슬해도 똑같은데 어떡하냐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렇겠네. 예. 예,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저를 덜 멀리서 지켜보고 점점 더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띄엄띄엄 나타나긴 해요. 네네. 예, 그때 그리고 제가 차를 폐차시키고 뭐 다 그랬죠. 근데 그 사고 이후에 뭐 그 핸드폰이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6바퀴 굴른 다음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격당한 게 그때였고요.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심하잖아요. 귀신 자체가. 제가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집안 그 여자가 어떻게 된 집안이고 어떻게 해서 한국을 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얘기는 저는 어머니한테 마지막에 다 들었어요.
야, 이거는 다 진짜 듣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그때는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시신을 찾아서 묘도 해주고 저길 해주면 좋겠지만 그분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못 찾아요.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 되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봉다리님께서 지금 첫 번째 편 이제 오카상 귀신 등장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야기까지 해서 이거는 뭐 다른 에피소드 다른 뭐 시간대지만 이거는 하나의 장편이 되겠네요. 다 이어지네요, 이야기가. 그렇죠. 저는 그냥 한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온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네네. 40대 후반인데 평생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온 느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얼만큼 제가 그 연간 때 화가 나서 말을 했었냐면 당신도 당신 후손이 있을 거고 당신의 친척의 친척도 있을 건데 당신 내 새끼 딸 둘만 건드려봐. 내가 당신 일본 가서 당신의 사전의 팔촌까지 다 나도 해칠 거니까 그러면서 심하게 말을 했었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네네. 병원에서 애기 첫째 딸을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애기를 보고 그 애기를 보려고 그 분만실 있죠. 분만실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뒤에 그림자를 보고 나서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저주를 하고 욕을 했어요. 미친 듯이. 건들지 화공을 말라고. 내놓고. 음. 네, 당신이 내 새끼들만 건들면 나는 당신들의 일가 친척까지 다 찾아서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저주를 했었어요. 야, 이 진심이 느껴진다. 아버지로서의 이 진심. 와. 어쨌든 봉다리님. 저도 예. 이게 지금 봉다리님께서 그 수첩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수첩에다가 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예. 보면 그 이야기를 전부 다 끝을 내는 순간 그 수첩을 불태우시겠다고도 했고, 예. 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게 악연인데, 앞으로도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지만 천천히 있었던 예. 일들을 최대한 이렇게 예. 좀 내가 이런 곳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진짜 그리고 와, 레전드 중에 예. 이런 레전드가 있나?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비님께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뭐 돌비님한테 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그런 과업을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어떤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재능 기부라든지 하러 다녀요.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하고 다니면 네네. 내 새끼들한테는 안 건들겠지, 내 새끼들한테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업을 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요. 저 형님도 같이 자원봉사는 같이 다닐 때도 있고요. 네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봉다리님은 어쨌든 잘못이 없잖아요. 형님분이랑.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결국에는 뭐 아버님이 뭐 업이 있다고 하셔서 자식들이 그렇게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래도 봉다리님 그리고 형님분 항상 힘내시고 그 이쁜 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 따님들 그쵸. 보면 힘이 나죠. 없다가도. 그러니까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네. 부모라는 게 뭐 지옥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봉다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봉다리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게 1편과 2편이 다른 에피소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1편을 안 들으셨으면 2편을 들었을 때, 무슨 얘기지? 뭐 어떤 귀신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비 봉다리 치면 1편부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방송 중에 경악했던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부터 들어주시면 아마 그때부터는 쭈루룩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어떻게 보면 공포라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도 소름도 정말 많이 돋으셨겠지만 그래도 꼭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